사람 종특이네. 니체가 근데 MBTI 물어보면 진짜 씨발 그 MBTI 물어본 새끼한테 그냥 경멸의 눈빛 쏘아부실 것 같아. 지금 태어났으면. 요즘 같은 누가 쿨진 니체한테 멘탈 MBTI 니체 같은 중두병연제 해봐야 인기도 없다. 강 백수 이뭉응. 사랑이나 증오가 개입되지 않을 경우에 여자는 싱겁게 행동한다. 현아 이체 말고 푸푸나 있자. 이 새끼 똥꼬충인데 포스트모 돈이 좀 선구자다. 참고로 에이즈 합병증으로 뒤졌다. 트트. 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왜 그 어? 근데 저럴 보고 새끼들은 왜 다 똑같냐? 나 고등학교 때 내 앞자리에 플라톤 칸트 있는 새끼 있었는데 존나 저 씹고 비듬 날리는 죽병신 찐따 새끼가 진리. 이대야 윤지을리라는 게 존나 어이없더라. 나 씻어. 근데 진지하게 혁준이가 아기 딱 겨드랑이에 끼고 안으면서 조광현과 똑같이 방송했다고 하면 그게 진짜 철학이었을 때 자식이 생기고 난 뒤 번뇌 백년 후 루브르 현대예술관의 모나리자급 인기였을 때 야, 범죄를 미학적으로 판단하는 이게 대체 뭔 소리야? 범죄를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미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이게 뭔 말이지? 아, 너의 기준에서 주인 도덕이 되어 새로운 도덕관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만들어낸 도덕에 그걸 맞추지 말고, 음, 이 새끼 근데 혹시 무정부주의자 뭐 이런 건가? 아나키즘 더 혐오한다고? 그럼 얘는 뭘 아는 혐오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안 혐오해? 얘 음악은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상대방에게서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한 환각에서 깨어나게 된다. 니체가 말하는 게 니 족대로 이거 사가는 건 그거잖아. 아니다. 니체는 경쟁을 존나 좁게 생각함. 그 그게 이범현 썸인데 씨가 막상 내는 길이라고 이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치 그런- 옹호 사상으로 오해받기도 했었음. 아, 정 감사합니다. 니체는 그럼 어느 방면에서 뛰어났던 거냐? 지금 보면 럭키하길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왜 이리 고평가받은? 니체 내연 관계는 결혼 제도 때문에 타락된 개념이 되고 말았다. 이 새끼 그냥 NTR 불륜충 여염 럭키 주갤럼인데 과대 포장 왜 하는 거냐 강연아. 야, 얘가 나랑 그게
그게 비슷한 니체가 봐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환승 이별은 그렇게 뭐가 잘못된 건 잘 모르겠다는 말 했죠. 이게 한 번에 두 사람을 좋아하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니까. 응? 떡밥 횟수도 아니라. 슬슬 롤체 고고연. 너가 이렇게 나체 공부하는 동안 나는 월클 3부 입성했다 애템. 야 근데 얘 왜 이렇게 여혐이 심하냐? 여성은 매력을 상실하는 것에 비례해서 증오하는 것을 배운다라는데? 아니 이거 씨발 페미니스트를 관통하는 어떻게 씨발 몇백 년 전부터 이거를 뭐하는 쟤 두 문장 읽고 근들과 떠는 게 이동진 한줄평 읽고 연병터는 아니 와차 이렇게 애들이랑 많은 다를 게 게 없네. 있는데 거기에 하나하나씩 이게 그냥 감명 깊은 걸 읽는 거지. 철학 다족 가고 강연히 롤체 배치 조합이 더 철학적이고 심도 깊다 롤체 해줘라. 니체 곁에 쇼펜하우어 이런 새끼들도 이름 때문에 빨리는 거지. 구억 의무엔 이런 이름 딸고 철학적인 소리 해서 뭐라 그 씨알도 안 먹혔다 현아. 강영군, 손기웅 성장판 열리는 소리 하지 말고 롤체나 키게. 뭘 딱 두 페이지를 읽어.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저 롤체나 할까? 아니 어쩌다가 또 철학 이걸 했지? 아씨. 롤체의 신 조강연이 간다 길을 비켜라.
롤체 할게요 이제. 아 씨. 아우 철학 말이. 강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 걸로 하자. 롤체 켜줘라 제발. 니체가 철학력 높음 아니면 롤체가 철학력 더 높음. 19세기 독일에서 활동한 프리드리히 니체의 별명은 망치를 든 철학자였다. 별명에 맞게 그는 근대의 서구 문화 전체를 전복하려고 했다. 니체가 진단한 유럽 사회는 병들고 건강하지 못했다. 병의 원인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하는 서구의 이성중심주의 철학과 예수 이후의 그리스도교 사상이었다. 특히 니체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기반한 윤리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와 대비되는 고대 그리스의 도덕관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갔다. 니체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좋음과 나쁨,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이 어휘들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좋음과 선은 다르다. 예를 들어 명품 핸드백은 좋은 것이지만 선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싸구려 핸드백은 질적으로 나쁜 것이지만 악한 것은 아니다. 니체는 이 차이를 엄밀하게 구분했다. 그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는 선악의 구분 대신 좋음과 나쁨의 구분만 있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주인의 생활 방식을 말하고 나쁜 것은 노예의 생활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이 주인과 노예는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신분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덕목이 달랐다. 니체에 따르면 주인의 도덕은 지배자 계급의 도덕으로 여기에는 진취성과 확실성, 결단력, 창조력 등이 내포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주인은 주인처럼 행동한다. 자신이 주인이므로 법을 만들거나 폐기하는 등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선택한다. 그는 도덕에 구속받지 않고 도덕의 기준을 스스로 창조해 나간다. 니체에 따르면 주인의 도덕은 건강하고 좋은 것이다. 반면에 노예의 도덕은 나쁘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강압되는 부자연스럽고 억눌린 도덕이다. 노예의 도덕은 겸손, 근면, 친절, 순종, 질서의 순응 등이 강조된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다. 순종적이고 겸손하고 착해야 하는 계급은 노예 계급이다. 그런데 니체는 이러한 노예 도덕의 본질이 분노와 원한임을 밝혔다.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주인에게 현실적으로 복수하지 못하는 억눌린 노예들의 원한이 그들의 도덕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노예의 도덕을 원한의 도덕이라고 불렀으며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이 새끼 철학 떡밥 그리고 돈에 특히 할당량 안 그리스도교가 치워졌어. 바로 이 아직도 원한의 롤치 도덕에 안 키고 기반하고 니체 불알 있음을 잡고 있는 밝혀냈다. 것 짜치는 것 같으면 기원전 개추. 6세기에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로 유대 민족은 언제나 다른 제국의 식민지 노예였다. 니체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유대인의 도덕은 원한으로 시작되었고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띠게 되었다. 주인에 대한 그들의 원한은 점차 왜곡되고 이상화되어 결국에는 독특한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재탄생한다. 즉, 노예들은 자신들이 가진 도덕인 겸손, 근면, 순종, 순응 등을 선이라는 개념으로 뒤바꾼다.
그리고 주인의 진취성과 결단력, 창조력 등은 악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절하한다. 마음속의 소심한 복수가 형이상학적 체계를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결국 유대인에 의해 좋음은 악이 되고 나쁨은 선이 되는 가치전도의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으로부터 발생한 그리스도교가 이러한 선과 악의 개념을 공고히 했다는 데 있다. 그리스도교는 유럽 사회 전체를 장악하면서 유럽인에게 선과 악이라는 원한의 도덕관을 뿌리 깊게 심어 놓았다. 무엇인가 억눌리고 금욕적이며 겸손하고 희생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로 유럽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니체는 판단한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주인의 덕은 자신에 대한 무한한 긍정에서 출발하는 건강한 도덕이다. 그러나 노예의 도덕은 타인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 병든 도덕이다. 그렇다면 치료제는 무엇인가? 인류를 다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니체의 처방은 그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제시된 초인 사상과 영원회귀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영원회귀는 같은 우주가 무한히 처음으로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니체 사상의 주요 개념이다. 쉽게 말해서 영원회귀에 따르면 나는 나의 삶이 끝나고 정확하게 나의 삶을 그대로 다시 살게 된다. 이것은 힌두교나 불교에서의 윤회와는 다르다. 윤회는 다른 존재로 환생하는 것이지만 영원회귀는 지금 자신의 삶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변화나 목적이나 이유는 없다. 나의 부모님과 다시 함께 유년기를 보내고 동일한 대입 시험에서 동일한 문제를 풀고 야, 근데 여기 댓글 레전드네. 동일한 결과로 동일한 대학에 가서 같은 사람과 사랑하고 싸우고 헤어지며 같은 날짜에 댓글 결혼하고 개레전드네. 같은 아이를 낳고 같은 회사에 다니고 내가 죽었던 동일한 날짜에 삶을 마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죽는 순간부터 나는 또다시 내 삶을 새롭고도 동일하게 반복한다. 어떤가? 끔찍한가? 아니면 기쁜가? 영원회귀는 우리로 하여금 삶과 순간이라는 두 종류의 시간의 가치를 전복시킨다. 기존에는 80년의 삶은 길고 지금 이 순간은 짧았지만 영원회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된다. 80년의 삶은 유한하지만 이 순간은 무한히 반복되는 영원한 시간임을 말이다. 영원한 순간에 비교해 볼 때 80년의 유한한 삶의 길이는 영에 수렴한다. 영원회귀 사상은 가장 극단적인 허무주의다. 하지만 허무는 허무에서 끝나지 않는다. 영원회귀를 깨닫는 순간 그는 허물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그는 먼 미래의 불확실한 목표를 향해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창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내 평생의 삶보다 훨씬 긴 무한히 반복될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비밀을 깨닫게 된 존재는 지금까지의 삶을 초월한 초인의 모습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 니체는 우리에게 제안한다. 순종적인 노예의 도덕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스스로 창조하는 주인이 될 것을 말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에서 가져왔다. 나머지 부분도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윌라오디오북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책 이름 존나 짜치네. 지적 대화를 위한 얕은 지식이래. 아니 진짜 뭔가를 근데 이렇게 알려는 그 학습의 그게 뭐라 그래야지? 이유가 그 지적 그걸 대화를 위한 이게 너무 짜치는 거 아니야? 지적 대화를 위해 뭔가를 공부한다고? 이게 짜치는 건 네 대가리 수준이. 아니 내가 뭘 해? 나는 뭐 여러분 너 누구랑 대화하려고 이런 거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응?
사람을 대할 때의 주의사항.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는 너무 관대하거나 친절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돈을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하여 친구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지만 오히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은 경우가 종종 있다. 마찬가지로 친구에게 거만하거나 다소 거칠게 대했다고 해서 친구를 잃는 일은 거의 없지만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가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해 끝내는 절교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야말로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곧잘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 교만하게 되고 주제 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어느 정도 자신이 그들과 교제한다는 사실로, 가령 때로는 친밀한 방식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상대를 해준 사람이 호감을 가졌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예의범절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좀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급한 사람들과 허물없이 사귀다가 자기 위신이 추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면 즉시 무언가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껴 그 보복으로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고 할 것이다. 교제에서 우월함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이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과 그런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서만 생겨난다. 그때 사랑은 성욕이다. 이거 뭐야? 먼저 내 말을 비판하기 전에 잘 들어보기 바란다. 우선 지금 당신이 죽도록 사랑하는 연인의 나이를 18살쯤 깎아보자. 당신의 연인이 25살이라면 7살이 될 것이다. 당신은 7살의 어린아이를 거들떠보겠는가?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남녀의 사랑은 아무리 별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성욕이라는 본능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녀 간의 사랑은 예외 없이 이 본능이 특수화되고 한정되고 개체화된 것뿐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자. 소설이나 희곡 작품에도 남녀 간의 사랑은 자기 보존의 본능이 성욕 속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욕은 모든 행위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성욕은 젊은 시기에 가장 활발하며 정력과 생각의 대부분을 강제로 동원시키는 힘을 가졌다. 그리고 그 힘은 모든 노력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기도 한다. 성욕은 자기가 하는 일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것은 가장 진실한 일도 당장 중지시킬 수 있으며 위대한 정신도 혼란시킬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외교 문제를 다룰 때나 학술 연구에 몰두해야 할 때에도 염치 없이 불쑥불쑥 나타나 연인의 말 한마디에 판단을 그르치기도 한다. 위대한 정치가의 결제 서류 처리나 철학자나 작가의 원고지 속의 사랑은 뜨거운 감정으로 끼어들어 모렴치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친구의 우정을 끊어버리고 견고한 마음의 사슬도 풀어버리며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생명이나 건강, 부귀, 영화나 지위, 행복을 간단히 쓸어버리기도 한다. 또한 사랑은 정직한 사람을 철면피로 만들고 당사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성욕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성행위에 이르는 과정은 우여곡절이 많더라도 부차적인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애틋한 심정으로 상대에게 사랑의 말을 속삭이는 사람들은 나의 말이 지나치게 현실적이라며 반박하고 싶겠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사랑의 고귀함은 결과적으로 그들보다 그들의 자녀를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나의 주장을 수긍해야 할 것이다. 자녀의 외모와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그들의 사랑과 성욕보다 훨씬 고귀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목적들 중에서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다. 인간의 최우선 목적인 다음 세대의 잉태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사랑의 뜨거운 정열도 이해되지 않는다. 목적에 대한 열망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탄생시키는 기폭제임을 시인하지 못한다면 성욕은 우리 삶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상처를 감수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접근하기 위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은 사랑의 대가가 아니다. 단순히 사랑을 위해서라면 인간이 이거는 근데 지금 시대는 안 맞는 말 아닌가? 먼저 내 말을 누수만 봐도 철학 물룩해진 것 같고 그 가정교육 강조한 유고틀 딱 같은 놈이 지 자식 낳아서 명구하운 투척한 대강 철학과 평균이 뭘 먼저 내 말을이요. 롤체 하자. 이분 어디 머리가 다치신 건가요? 20일 강연 보다가 왔는데 많이 이상해졌네요. 현아 다 좋은데 방에 불 좀 꺼주라. 밤에 너무 눈부시다. 아 방제 뭘로 짓지? 롤체 방송할 건데 이제 방제 뭘로 짓지? 방제를 뭘로 지어야 되나? 저 진짜 궁금한데 이분 왜 이렇게 혀를 날는거리나요? reptilian인가요? 혀에 비어싱한 건가요? 노벨 피아가 20만 원까지 후원해줬는데 무슨 이상한 학고 오디오북 홍보해주네. 에라이 시바라. 크크. 와, 시발 당연아. 아싸 잘했다. 나 거들모지 백슈바츠바라 버게인인가 시뮬레이션이라. 그런데 설마 내가 주체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왔겠냐?